전설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하였답니다.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옛날 조선시대에 백무성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백무성은 하급 무관으로 대정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요. 주로 병사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일이었지요. 일명 백대장으로 불렸습니다. 허나 사내답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백대장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으뜸 미인이라는 정은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백대장은 은화에게 푹 빠져 있었지요. 은하낭자, 그대는 나의 죄이자 영혼, 내 삶의 빛이요 생명의 불꽃이로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 말만은 참 거창하군요, 백대장 나으리. 죄송하지만 저는 새치혀에 시이 감동하는 얼빠진 동네 처녀가 아니랍니다. 물론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대를 위해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소. 백대장은 그러면서 옥비녀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이에 은화낭자도 비로소 새침한 표정을 지우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대의 고운 머리카락에 이 옥비녀를 장식해주고 싶소. 이 비녀는 그대에게 바치는 나의 마음이요. 부디 받아주시오. 나으리가 직접 꽂아주시와요. 알겠소. 자, 가만히 있어 보시오. 은하는 몸을 돌려서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끄러운 목덜미를 보였습니다. 백대장은 침을 꼴깍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를 손수 은하의 머리에 장식해 주었습니다. 옥비녀를 머리에 꽂은 은하는 천상을 노니는 선녀와 같았답니다. 어떻소? 마음에 드시오. 너무 좋아요. 은하는 백대장의 목을 팔로 감으며 끌어안았답니다. 백대장은 마침내 은하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줬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는 백대장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백대장이 은하를 생각하며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고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아 앞을 지나가다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은하가 사또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구려 은하낭자. 내가 준 금비녀를 꽂고 있으니 그야말로 궁궐의 중전마마를 베는 듯 기품이 넘치고 우아하오. 부끄럽사옵니다. 백대장은 순간 말을 잃고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관아로 뛰쳐 들어갔습죠. 이보시오. 사또 나으리,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이건 니신가? 백대장 아니신가? 어인일로 관아를 찾아왔수이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왔소. 저기 은하낭자는 내 여자요. 대체 무슨 연유로 사또 나으리와 함께 이러고 계신 것이오? 백대장의 호통에 은하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노려보았습니다. 어머, 백대장 나리, 참 큰 착각을 하시는군요. 내가 언제 나으리의 여인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 몸은 사또님의 여인이외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그동안 내 마음을 받아준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오. 백대장 참 어리석구려. 좌천되어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주제 파악이나 좀 하는 것이 어떻소? 남의 여인에게 엉뚱한 마음을 품고 헛소리를 하는구려. 그래요, 백대장. 사내답고 듬직한 사또께서 저를 훨씬 더 아껴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는 접고 차라리 그 힘을 공무에 쏟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혹여 모르지. 다시 복직할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소? 그러게요. 고장 여인에게 눈이 팔려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내는 영 매력이 없지요. 사또 나으리는 다르지만요. 아, 여인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하였나요? 은하와 사또의 비아냥에 백대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나 충격이었는지 뭐라 대거리도 못하고 터덜터덜 발걸음을 돌려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막으로 가서 진탕 술이나 퍼마셨습니다. 뼈아픈 이별의 아픔과 치욕을 술로 잊으려 한 것이지요. 술독에 빠져 사는 백대장은 매일 밤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독주를 잔뜩 들이붓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밤하늘의 달이 짙은 구름에 가려져서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뜩 취해서 어두컴컴한 밤길을 걷다 보니 도무지 길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야 원. 어두워서 천지분간이 되지 않는구나. 백대장은 투덜거리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웬 외딴 사당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어서 완전 다른 곳에 도착한 것이었죠. 백대장은 술에 너무 취해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서기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사당에서 하룻밤 보내고 아침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잡았는데 사당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장군상을 발견했습니다. 크기가 못해도 열척은 되어 보였는데요. 부리부리한 눈을 치켜뜨고 양손에 큼지막한 장도리를 하나씩 쥔 모습이 퍽이나 위압감 넘쳤지요. 어이구야. 성격이 있으셨구만. 내 백대장이라고 하오. 무례하게 들어왔으니 내 장군님께 술 한 잔 올리겠소. 취기가 얼근하게 오른 탓일까요? 아니면 장군상도 백대장처럼 외로이 버려져 있어서 동질감이 들어서일까요? 백대장은 허리춤에 찬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잔 2개를 들어 먼지를 후 불어내고 따랐습니다. 한 잔은 장군상에게, 다른 한 잔은 백대장에게였죠. 거참. 나 같은 학은 무관과는 달리 장군님은 위풍당당하시구려. 도대체 어인 일로 이런 사당에 홀로 버려지게 된 거요. 뭐 대충 알겠어. 진짜 사나이들은 자고로 외로운 법이니까. 자, 장군님이 먼저 드시오. 그래야 나도 들지 않겠소. 백대장은 중얼중얼 주정을 부리며 술잔을 계속 꺾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취하여 결국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밝은 햇살이 얼굴의 정면으로 내리쬐어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이구, 졸지에 노숙을 해버렸구만. 이거 참 실례하였소 장군. 백대장은 장군상 앞에 꾸벅 머리를 숙여 절하고 사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귀가하였지요. 그런데 어째 숙취는 하나도 없고 기운이 펄펄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한켠 무겁게 짓누르던 시련의 슬픔도 한층 사그라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백대장은 시원하게 기지개를 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래, 여자에 미쳐서 살던 내가 바보머저리지. 세상에 반은 여인이어라. 사내대장부가 되어서 그깟 일로 축축 처지면 안 될 일이야. 머리가 맑아지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도 능숙하게 처리하며 예전처럼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군무를 맡았습니다. 허참, 이게 다 장군님의 덕분인가? 그저 술 한 잔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내 기운이 펄펄 날 줄이야. 백대장은 문득 사당에서 만났던 장군상이 떠오르며 허허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갔지요. 그날은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침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대장은 마당에서 홀로 검을 휘두르며 무예를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문을 쿵쿵쿵 두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백대장 날세 라고 외치는 겁니다. 백대장은 무슨 일인고 하여 하인에게 문을 열라 하였죠. 대문이 열리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 목을 굽히고 집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보시오 백대장. 오늘은 내 술 한 잔 대접하러 왔소이다. 실례하오만 니시오. 어허, 이 양반이 섭섭하게 왜 이러시나. 사당에서 나와 술잔을 나눴지 않았소. 친구의 우정은 금처럼 귀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법인데 벌써 날 잊었단 말이요. 아니, 그때 그 장군상 말씀하시는 거요? 그래 이 사람아. 자, 아주 귀한 술을 가져왔으니 어서 들어갑시다. 네, 고마워서 한 잔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이럴 수가. 장군님이 제 꿈에 몸소 행차하실 줄이야. 자, 여기로 오십시오. 백대장은 반가운 반, 놀라운 반을 느끼며 거한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뭐 꿈인데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거한은 크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든 술병을 턱 하니 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못 알아보았는데 술병 크기가 가히 장독대만큼 커다랬습니다. 자, 백대장 받으시오.
술병이 특대 크기로구려. 감사히 잘 마시겠소. 헌데 선생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겠소이까? 천장군이면 되겠소. 자자, 먼저 한 잔 쭉 들이키시오. 천장군의 권유에 백대장은 술을 단숨에 꿀꺽꿀꺽 쭉 들이켰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극상의 술이었습니다. 진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러운 것이 은은한 약재 향이 나며 그 사이로 향긋한 꽃내음이 나는 듯했지요. 마치 목구멍에 꽃이 만개한 듯했습니다. 사내대장부답게 호방하게 마시는구만. 역시 백대장이요. 이리 좋은 술을 대접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요. 감사하기는 내가 오히려 고마우이. 장군님께서 제게 고마워할 일이 뭐가 있어? 백대장이 공손하게 묻자 천장군은 봉황의 날개와 같은 눈썹을 끌어올리며 턱을 그었습니다. 실은 그 사당 말이요.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 그 이후로는 누구도 찾지 않았지. 완전히 버려져서 잊혀진 게지. 헌데 달도 뜨지 않은 깊은 어둠을 뚫고 한 귀인이 찾아왔더랬지. 그래, 그게 바로 자네 백대장이요. 그대가 술을 대접하였는데 그것이 적어도 100년 만의 술이었어. 내 그 은혜를 어찌 잊겠소. 그렇소이까? 헌데 제가 감히 천장군 같은 분과 독대를 해도 될지나 모르겠소. 그게 무슨 말이요? 백대장이 어디가 어때서? 소인은 그저 무예를 좋아하는 하급 무관에 불과하오. 하급이고 상급이고 어디 있어? 술을 좋아하고 무의 길을 걷는 자라면 모두 형제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소? 해서 백대장 같은 사내가 이런 변방의 마을에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요? 백대장이라면 저기 중앙에서 활약해야 하지 않겠소? 백대장은 천장군의 무릎에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말이오. 나도 한때는 제법 중책을 맡고 있었지요. 하지만 내 그놈의 성질을 못 이기고 일을 저질러서 이 꼴이 되고 말았더랬지. 성질이라면 나도 한 성깔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때 내가 섬기던 상관 바로 그 절제사가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었소. 병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된 훈련을 감내하고 있었는데 놈은 병사들에게 줘야 할 봉급까지 횡령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던 자였지요. 이런 천벌 받을 놈. 어디 그런 되먹지 못한 버러지 같은 작자가 있단 말이요. 그래, 그래서 어찌한 거요? 어찌하긴 그대로 놈의 뺨을 후려갈겨 버린 거지. 거참 화통하구만. 백대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병사들은 직급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던 것에 백대장이 직접 나서서 대거리를 했더랍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 군법과 군율이 있는데 어찌 상관에게 언성을 높이겠소? 헌데 병사들의 피 같은 봉급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요? 라고 물으니 그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오? 뭐라 하였소? 아니 글쎄, 놈이 빳빳하게 고개를 치켜 세우더니 내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 어딜 감히 대적 나부랭이가 군의 통솔자에게 권위를 묻는가? 라며 시치미를 떼더이다. 백대장은 술잔을 들고 쭉 들이켰습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뱃속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아주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눈앞이 벌개지면서 피가 끓어올랐지요. 그리고는 그 위대하신 절제사 나으리의 뺨을 그대로 후려갈기고 말았지. 그놈이 뒤로 나가 떨어지는 꼬락서니는 볼만했어. 헌데 그 탓에 소인은 목이 날아갈 뻔했어. 그나마 병사들이 증언하고 읍소하여 겨우 좌천으로 끝났지. 천장군은 그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중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내라면 그럴 만한 일이 아니겠소. 그 막대목은 자식의 뺨을 후려쳤다니 그건 잘한 일이요.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징벌을 줘야 했을 터인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구려. 백대장은 천장군의 호쾌한 말에 위로를 받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리 억울한 마음을 누가 풀어주겠나 했더니 장군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등을 두들겨 주시는 구려. 이젠 됐소. 마음이 가벼워서 억울하고 뭐고 없소이다. 그래,
그게 진짜 사나이지. 옳은 말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진정한 장보는 뜻을 굽히지 않는 법이요. 그러니 기운 잃지 말고 한 잔 더 들게나. 장군님 말씀을 들으니 내 기운이 절로 차오르는 것 같소.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천장군과 술을 나누며 무예와 의지를 다졌고 더욱 기운이 펄펄 나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백대장은 그날 아침도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군. 꿈속에서 술을 마셨을 뿐인데 어찌 이리 기운이 넘치는 것인가? 그 후로도 천장군은 종종 꿈속에 나타나 백대장과 술을 나누며 무술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 그대로 그 동작을 따라하니 에그머니나 어려웠던 동작이 단숨에 되지 뭡니까? 그렇게 백대장의 무예는 날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편 사또는 큰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뇌물을 받아왔던 사실이 몽땅 들통나게 생긴 것입니다.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두운 표정의 은하가 술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은하는 옆에서 사또를 살피며 표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내가 그동안 받아온 뇌물들이 하나둘씩 들통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정부의 감찰관들이 내 턱 밑까지 쫓아왔단 말이오. 아무래도 위에서 조사단이 내려올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대로 잡히기만을 기다리실 건가요? 은하의 차가운 목소리에 사또는 고개를 돌리며 답답한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럴 순 없지. 내 이 자리를 지켜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허나 이미 빠져나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소. 사또는 술을 쭉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희번뜩 떴는데 탐욕과 야욕으로 번들거렸지요. 다른 사람이 대신 뒤집어 쓸 수밖에. 암요. 야심가라면 누구나 다 뇌물 정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어디 비루한 자에게 뒤집어 씌우면 끝이지요.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백무성 그놈이 딱이겠군.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꽤나 믿음을 얻고 있긴 하지만 하급 무관에 불과하니 그에게 뇌물 횡령의 죄를 씌운다면 믿지 않을 이가 없을 거야. 백대장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뇌물 같은 건 받을 인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럴 리가 있겠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자가 가장 쉽게 모함에 빠지는 법이지. 그놈은 상관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좌천당했으니 그를 헐뜯을 빌미는 차고 넘칠 것이요. 좋군요. 그깟 인간 하나 목이 날아간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그놈이 병사들의 봉급을 횡령하고 무기까지 몰래 팔아넘겼다는 죄목을 만들면 딱 맞겠군. 그렇게 몰아세우면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야. 두 사람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음모를 치밀하게 계획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사또는 재빨리 백대장을 고발했습니다. 일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으니까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백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미 판관들은 사또에게 뒷돈을 두둑히 받아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소문이 올라왔지만 사또는 모든 상소문을 가로채어서 파기해버렸지요. 덕택의 백대장은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백무성 대정, 그대가 병사들의 봉급을 횡령하고 무기고의 무기들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찌 변명할 것인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하겠소. 다만 소인은 하늘 아래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은 없소이다. 백대장은 억울함에 이를 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관하로 끌려가서 옥에 갇히게 생겼지요. 백대장은 어쩔 도리가 없어 허탈한 마음으로 침소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편한 잠자리에서 누워 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대장은 꿈속에서 또다시 천장군을 만났습니다. 백대장은 침울한 표정으로 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천장군은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이 백대장, 얼굴이 어찌 그리 죽상이 되었는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겐가? 백대장은 무겁게 한숨을 쉬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가 뇌물로 재판관들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끌려가게 생긴 일을 말했습니다. 천장군은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눈을 부릅뜨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탁자가 반으로 부서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무슨 그 사또라는 자가 너를 모함한 게 아니더냐? 이건 분명히 부당한 일이로구나. 그렇소. 하지만 이게 참. 이미 재판관들까지 모두 매수당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려. 천장군은 분노에 가득 차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다시 술잔을 들고 백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 백대장 전에는 한양으로 올라가게. 그곳에 내가 알려준 집을 찾아가면 돼요. 갈 때는 붉은 끈을 오른팔에 묶으시오. 그리고 가서 천장군이 보냈다. 고만하면 될 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오? 그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터이니 과인을 믿고 따르시오. 장군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소. 다음 날 백대장은 관하로 끌려가서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사또가 보낸 명령이 조금 지체된 덕분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지요. 이에 백대장은 갑자기 멀리 친척이 병이 위중하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한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또는 백대장이 어차피 옥살이를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백대장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니까요. 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생각인가요? 허나 그 덕에 백대장은 간신히 시간을 벌게 되었죠. 백대장은 당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짐을 꾸려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백대장은 천장군이 가르쳐준 집을 찾아 나섰지요. 오랜만에 올라온 한양은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대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한양을 헤매이다 겨우 천장군이 일러준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으리으리한 기와집이로구나. 집 앞에 이르자 백대장은 감탄의 탄성을 냈습니다. 궁궐 뺨칠 정도로 호화로운 대문이 눈앞에 턱하니 있으니 말입니다. 백대장은 천장군이 일러준 대로 붉은 끈을 오른팔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쪽문이 하나 열리더니 백대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서둘러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대감나리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말이오. 백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병사들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제야 백대장은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조판서의 집이었습니다. 거참 기이하구나. 꿈속에 있는 천장군이 어찌 이조판서의 집으로 나를 안내한 겐가. 백대장은 쭈뼛거리며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의 자리를 앉았습니다. 그러자 한 노인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백대장은 그 노인이 이조판서라는 것을 알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조판서는 백대장을 보자마자 와락 백대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백대장은 당황한 채로 이조판서에게 손을 붙들린 채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대가 백무성 대정이요? 이럴 수가. 그 꿈이 사실이었구려. 꿈이라니요? 내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소.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으니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조판서는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가파른 숨을 골랐습니다. 백대장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곽대감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조판서는 자신을 곽대감이라 소개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은 얼마 전부터 내 딸이 중병을 앓기 시작했소. 의술이 뛰어난 의원을 모셔도 차도가 없고 그 병이 점점 깊어져만 가더이다.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소용이 없었소. 내가 한나라의 이조판서로서 온갖 권력을 쥐고 있어도 내 딸 하나 구하지 못하는 것이더군요. 곽대감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따뜻한 차로 목을 축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한 장군이 나타났소. 그 장군이 내게 이렇게 말했소. 내일이 되면 붉은 끈을 오른팔에 동여맨 한 사내가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 사내는 내 딸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니 그와 혼인을 맺으면 죽음의 운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 아니겠소? 당연히 나도 반신반의하였지. 헌데 백대장의 일이 나타난 거요. 맙소사, 어찌 그런 일이 다 있는 겁니까? 그 장군의 정체는 당최 무엇라 하였습니까? 분명 천봉대장군이라고 칭하더이다. 천봉대장군이라니. 천봉대장군은 옥황상제를 바로 옆에서 보필하는 그야말로 하늘의 대장군이었지요. 그래서 본인을 천장군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백대장은 무릎을 탁 치고 말았지요. 백대장은 꿈속에서 천장군을 만난 일과 그가 보낸 길이 이조판서의 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대감의 따님과 혼인을 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내 딸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대라는 것이요. 그 장군이 말한 그대로 자네가 내 집을 찾아왔으니 이건 운명이라 믿소. 내 딸을 구할 방법은 자네와 혼인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백대장은 잠시 망설였으나 곽대감의 간절한 표정과 천장군의 뜻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나리. 따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소인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곽대감은 기뻐하며 백대장의 손을 다시 한번 꼭 붙잡았습니다. 고맙소, 백대장. 자네가 내 딸의 운명을 구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소. 혼례 준비를 서두르겠소. 한 달 내로 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소이다. 그렇게 백대장은 뜻하지 않게 운명적인 혼인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백대장은 이조판서 곽대감과 약조를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사또는 백대장이 귀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벼르고 있던 음모를 감행했습니다. 이놈! 내 뺀 줄 알았는데 겁도 없이 용케 돌아왔구나.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이다. 대정 백무성, 내 놈을 뇌물 혐의로 체포하겠노라. 백대장은 사또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저항하지 않고 침착하게 체포되었습니다. 백대장은 그저 묵묵히 관하로 끌려갔고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후 은화가 사또와 함께 옥에 갇힌 백대장을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백대장 나으리께서 이렇게 옥신세를 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그래도 나으리답게 고개는 숙이지 않고 있구만. 머지않아 내 놈 목을 칠 망나니 앞에선 숙일 거다만. 그래도 사또 나으리가 그나마 내 놈을 챙겨주는구나. 이러니 사내는 역시 듬직한 분을 따라야 하는 거야. 안 그래? 백대장 나으리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내가 그대의 죄고 영혼이고 빛이라고 했던가. 허허, 이제 그 죄가 어찌 너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렸는지 알겠느냐? 허참, 어찌 그리 순진한 얼굴로 청혼하던 놈이 뇌물 혐의로 여기에 처박혀 있을 줄이야. 너도 알았겠지. 내 여자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내 놈은 비참하게 처형당할 걸 말이야. 백무성, 참 꼴 좋구나. 여기저기서 너를 부관 참시하자는 소문이 돌아. 기껏해야 대장 노릇하던 내 놈이 처형되는 꼴. 나중에 잔치가 열리면 내 그 구경을 즐길 테다. 백대장은 묵묵히 그들의 조롱을 견디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으나 그저 두 사람의 비웃음 속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백대장의 눈빛은 굳세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은하와 사또는 그런 백대장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이라 멋대로 착각하고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백대장의 사형일이 다가왔습니다. 백대장은 사형대에 올라섰고 망나니가 그의 목을 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망나니는 큼지막한 칼을 들고 공중에 빙글빙글 돌리며 마지막 춤을 추었습니다. 백대장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망나니가 백대장의 목을 치려는 찰나
어디선가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며 군사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병사가 큰 소리로 백대장의 사형을 당장 중지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틈에 곽대감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이 일을 즉시 중단하라. 이 자는 무죄인이 당장 풀어주도록 하라. 망나니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결국 사형은 중단되었습니다. 백대장은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사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곽대감이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또에게 강하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볼 것이니 그때까지 백대장을 건드리지 말게. 사또는 곽대감의 위험 앞에서 더 이상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영문도 모른 채 생선마냥 두 눈을 꿈뻑거렸지요. 곁에 있던 은하도 당황하여서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사또의 죄목을 밝혀내려는 곽대감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사또가 저지른 온갖 악행이 아주 그냥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탈세, 횡령 그리고 온갖 비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지요. 사또의 치부가 드러나자 관아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사또가 백대장에게 씌운 누명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곽대감은 서리빨 같은 기세로 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재판관들조차 곽대감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사또, 내 놈은 뇌물뿐 아니라 백성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관아의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자들을 짓밟아왔다. 특히 백무성 대정에게 씌운 누명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죄다. 감히 이조판서의 사윗감에게 그런 되도 않은 누명을 씌워? 사또는 그제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만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두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대감나리,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살려만 주시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나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대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울하게 몰아넣고 조롱하던 사또가 이제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니 통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한 꼴을 당한 이는 은하였습니다. 은하는 그간 사또와 짜고 여러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또의 비호 아래 온갖 사치를 누려왔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마치 사또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백대장이 그녀를 향해 차갑게 쳐다보자 은하는 그제서야 머리를 조아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백대장 나리, 제가 잘못했어요. 사또와 손잡고 나쁜 짓을 했던 것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다 사또 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백대장을 비웃던 은하는 이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백대장을 향해 비굴하게 용서를 빌고 있는 은하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관리들과 백성들도 차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아니라 그대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거요. 백대장이 차갑게 말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곽대감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또 그리고 은하! 그간 너희들이 저질러온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사또와 은하는 더더욱 엎드리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더 이상 그들의 비굴한 소리는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백대장은 그들의 무릎 꿇은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후로 사또와 은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백대장은 곽대감의 딸과 혼례를 가졌습니다. 사또의 딸 서화는 병색을 완전히 걷어내고 건강해져서 백대장을 맞이했답니다. 서화의 미모가 어찌나 출중하던지 백대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은 본 적이 없었지요.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씨는 어찌나 또 곱던가요. 첫날 밤에 백대장과 서화는 아침까지도 끈떡지게 뜨거운 거사를 치렀답니다. 뿐만 아니라 천장군에게 배운 무예 덕분에 점차 중앙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백대장은 여러 전장에서 무공을 세우며 나라를 지켰고 당당히 출세하여 중견 장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간혹 천장군이 불쑥 꿈속에서 백대장을 찾아서 술을 나누며 우정을 다졌답니다. 옛말에 산마태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마리의 말을 타고 오는 수령이라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이 없는 깨끗한 관리를 칭하는 뜻이지요. 백대장은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공경에서도 그 올곧은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릇된 욕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그때마다 산마태수를 기억하여 마음을 다잡아 봅시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를 더 잔뜩 준비하겠습니다. 흥미가 있으시면 다른 이야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